시가 갭이 높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시드를 줄이고 연습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또 이렇게 멋진 분이 또 저희 채널에 갑자기 오늘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사진으로 알려져 있는 박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올해로 24시고 00년생. 엄청 젊으시네요. 주식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좀 어떤 스타일로 거래를 하고 계시죠? 저는 거의 주된 매매가 종가 매매고, 종가에서 사서 시간에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갭에 처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개장해가지고 5분에서 10분 내에 제가 매수해왔던 종목을 처분을 하고 비중 줄여서 오전 매매 좀 하고, 어쨌든 주된 매매는 종가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세요? 제대로 한 거는 제가 입대할 때였으니까 21년도 9월. 사실 그 전에도 뭐 모의 투자로 하고 친구 사는 거 같이 따라 사보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었고, 마음 다잡고 하고 해서 이제 입상한 거부터 하면 작년이 거의 제대로 된 거라고. 아, 입상을 하셨어요? 네, 작년에 순위권에는 들었는데 7등하고 2등하고 그렇게 마감했었습니다. 그럼 그 군대에서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군대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대체 복무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종가 매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복무를 하는데 오전에 업무가 엄청 많고 오후에는 시간이 남는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가 매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오전에는 시간이 아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종가 매매 계속 해서 그때 월급 받으면 또 종가 매매 하고 또 월급 많이 나왔거든요. 받으시는 월급도 네네. 종가 매매를 해보시죠? 네, 입금 안 하고 그냥 출금만 계속하고, 어쨌든 월급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심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게 있더라고요. 24살이시면은 보통 주변 친구분들은 막 주식에 엄청 이제 몰입돼 있거나 와, 나 투자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투자를 하게 되신 건지도 좀.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제가 학생 때는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전업을 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친구랑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이평선부터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때는 이제 약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지 제가 막 하고 싶은 의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초만 알고 있었다가 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걸 보니까 나도 해볼까 이랬는데 잘 안 됐었죠. 약간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가지고 계속 팠어요. 그냥 저 성향 자체가 뉴스 되게 많이 보고 작은 이슈 하나에도 반응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거에 흥미를 되게 느꼈죠.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 보면 막 주식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막 상장사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가지고 흥미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럼 이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처음 주식 투자를 제대로 시작하실 때의 시드랑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계신지 좀 말씀이 가능할까요? 처음에 제가 170만 원 조금 안 됐을 거예요. 170만 원. 좀 되게 독특한 숫자네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전 재산이어서. 왜냐면 그 전에 아르바이트하고 이랬었는데 또 손실 난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새해 바뀌면서 긁고 긁어서 아마 모았던 게 168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수익이 얼마 났더라? 일단 이번 연도에 보니까 2억 조금 안 되게 됐는데. 그 시드를 추가로 입금하신 건 없으시고 170만 원으로 없어요. 운용을 2억이요? 네네. 이번 연도는 사실 제가 제 계좌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제 계좌에 시드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고 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끝자리 맞추려고 하고 막. 그러면 본인 계좌를 잘 안 보시면 어떤 리스크 관리라던가 그런 건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저는 수익이 나면 매주 출금을 해요. 그냥 금요일에 절반만. 전부 하면은 어쨌든 저도 트레이더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수익 난 것만큼 족족 뽑아내면 성장이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170만 원 시작할 때부터 그냥 계속 5,000원 벌면 2,500원 뽑고 약간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금액은 또 시드에 추가해서 다시 다음 주에 운용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뭐 너무 과하게 벌었다 싶으면 전액 뺄 때도 있고. 근데 딱 하나 원칙은 절대 입금 안 하는 거. 지금까지 입금 그럼 추가로 안 하시나요? 네, 전혀 없어요. 가장 크게 벌어보신 건 얼마까지 수익을 내고 있어요? 2천만 원? 근데 저는 다른 트레이더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2천만
원도 사실 지난달에 스레드 때문에 사실 제가 제주에서 한 달 살이 하고 비행기 타고 넘어오는데 그 스레드라는 거를 그날 밤에 알았어요. 시간에서 상한가 갔길래 아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봤는데 아 이건 주말에 가입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인스타랑 똑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 가입자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되게 크게 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무조건 금요일 종가에 사가야겠다. 한국 정보 인증이었나? 그 종목을 종가에 1억 정도 사고 네. 나머지 와이즈버즈 이런 것도 상따를 해놨었으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행히 제 생각대로 그 인원이 좀 폭증을 해가지고 네. 월요일 갭에 거의 다 처분을 했었죠. 그 스레드가 메타에서 만든 트위터의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메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없죠. 사실 사실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인정을 해야 돼요. 시장이 그렇다 하면 저도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왜 관련주인지 다 인정 안 되고 그래도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인식을 하니까 저도 그냥 같이 매매를 한 거죠. 대장주는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거는 아마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실걸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게 종가 베팅 혹은 시간의 거래 위주로 지금 거래를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매 스타일이 그렇게 확립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저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오전에는 거의 진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종가 매매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출퇴근할 때는 오전에는 거의 휴대폰을 보지도 못하고 PC를 보지도 못해서 이제 다 시장가로 던져두거나 아니면 스탑로스 쓰거나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 전역하고 나서는 오전장을 조금 더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죠. 오전 거래나 뭐 흔히 말하는 뭐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정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도 좀 시도를 해보셨나요? 해보긴 하는데 네. 이게 쉽게 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트레이너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게 제가 안 되는데 자꾸 무리하게 막 계속 종가 매매랑 비중을 똑같이 해버리면 오전에 이미 완전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종가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멘탈 관리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오버나잇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오버나잇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종가 매매라는 게 네. 종가에 사서 무조건 오버나잇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가의 급상승이 나와가지고 꽤 시세를 많이 줬다 하면은 팔 때도 많고 시간외로 그냥 매도를 아니요 그냥 동시호가 그 3시 반 종가가 상승을 많이 해주면은 그냥 미련 없이 팔 때도 많고 또 시간에 처분이 가능하면 시간에 처분을 하고 그 다음날 갭에 처분을 할 때도 있고 사실 이제 한 2, 3주 전부터는 2차 전지 무너지면서 시장이 조금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오버나잇을 별로 안 하고 싶은 심리가 큰 것 같아요. 이제 개장하면 네. 다 심리가 안 좋으니까 투심이 그리고 지금은 또 너무 한쪽으로 극히 쏠리는 현상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로 갔다가 어제는 화장품 쪽으로 또 확 쏠렸다가 그러니까 그쪽을 쥐고 있는 게 아니면은 오버나잇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하고 계신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종목 선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이 보이고 그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너무 네. 광범위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가 있는 게 일단은 전일 매물대를 벗기는 종목을 찾는데 그 종목이 항상 시장의 주도 섹터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화장품이 지금 활발하니까 화장품 쪽으로 종가 매매를 한다든지 계속 시장의 중심에 있는 뭐 로봇, AI, 2차 전지 이쪽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근데 제가 딱 하나 기피하는 거는 리스크가 큰 종목은 잘 안 해요. 이번 초전도체 같은 거 그런 종목들은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됐으면은 큰 손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번에 초전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왜냐면 7월에 스레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스레드는 개인적으로는 나올 만한 악재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구조상으로도 가입자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었고 나올 만한 악재가 크게 없었다. 규제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초전도체는 지금도 계속 일봉 차트 보면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점상을 맞으면은 진짜 계좌가 엄청 이렇게 풍부해지겠지만 반대로 점하를 맞았을 때는 제가 상상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일단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일단 다 잘라요. 그러니까 절대 안 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가에 샀는데 시가가 이렇게 빠져서 질질질 흐르다가 다시 이렇게 시세를 올려서
줘요. 이건 종가 매매가 아니죠. 그냥 그건 물렸다가 탈출한 거지. 종가 매매는 항상 시가에서 뭐 5분에서 10분 내에 시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갭이 잘 나와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사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막 이렇게 시세가 나와서 수익을 봤다라는 거는 정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매물대를 벗겨내는 종목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말이죠? 그 표현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네. 사람들은 매물대를 뚫는다고 하죠. 근데 저만 벗긴다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이전의 매물대를 이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아니면은 아예 넘긴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패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한가를 가고 그 뒤에 뭐 하루 내지 이틀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시세를 주는 그런 종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상한가 간 종목들은 정리를 되게 많이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놔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는 편이죠. 종가 매매를 위해서. 왜냐면 그런 종가 매매는,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을 땐 거래가 안 붙으니까 실시간 조회 순위 그런 거에 안 떠요.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면은 매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채널들에서 말씀해 주신 거 찾아보면서 네. 와 이거 너무 시도해 볼 만한 거래다. 그래서 어제 시간외 거래로 네. 한국 콜마를 진짜요? 네,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 두 줄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점심값을 벌었거든요. 청사진님이 지금 같은 장을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되게 유동성도 크고 맞아요.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맞아요. 빠르게 여기저기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장이 아니라 네.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는 장에서는 청사진님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장은 대형주도 종가 베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기대값을 많이 줬고, 근데 작년 여름을 생각을 해보면 대형주 종가 베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뭐 매물대를 벗기고 나발이고 약간 그런 게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럴 때는 항상 특정한 이슈가 나오면 그쪽으로 매수세가 되게 몰려요. 지금도 약간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한쪽 섹터만 꼭 몰려요. 지금처럼 초전도체면 초전도체, 화장품이면 화장품.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장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크게 수익은 못 냈어요. 왜냐면 유동성이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 매매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종목이면은 지금처럼 대형주 매매를 하기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그러니까 뭐 시총 1000억대에서 2000억대의 종목을 좀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편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꼭 대형주를 매매를 해야 안전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하락장이 되면 크게 변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장세에 맞게끔 자기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생각을 고집하지는 말고. 제가 24살 때는 20만 원 생기면 신발 사고 싶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수익을 얻어서 그거를 이제 실현하시고 출금하셨을 때 네. 뭔가 가장 좀 의미 있게 소비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안전자산으로 옮겨놨다거나 이런 것들. 그거는 최근에 있었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본가를 이사를 했는데 그때 가전을 다 바꿔드렸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크게 소비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쓸 때는 쓰는데 이제 사치품을 사고 그러지는 않아요. 투자자로서 청사진님의 뭐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런 목표는 잘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벌어야지 아니면 달에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건 없는데, 사실 저는 좀 복받은 트레이더라서 주변에 잘하신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을 넘겠다 그런 목표 정도만 있고,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안 무너져야겠다 그 생각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성격이 원래 엄청 보수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똑같이 녹아드는 것 같아요. 안 잃어야겠다. 그게 첫 번째 원칙, 그리고 첫 번째 목표. 영상이 나가면은 저를 포함한 이제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가 매매가 답이구나, 바로 따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걸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사실 뭐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장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종가 매매가 더 편하다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듯이 자기 투자 방법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그러거든요. 꼭 뭐 저 사람이 종가 매매를 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오전 매매에서 주도주 매매를 한다 해가지고 나도 꼭 그렇게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그나마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파고들어야지 처음부터 매매를 딱 정하고 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걸 찾지 말고 못하는 거를 계속 쳐내면 그나마 하나 남는 게 있는데 어차피 처음엔 다 못해요. 그나마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쳐내고 나서 그거 하나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아까도 좀 행복한 트레이더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나이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17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5,000원만 벌어도 행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주식을 접하신 분들이 30대 40대 이러시면은 하루에 5,000원을 하면 솔직한 말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시가를 높게 잡아버리니까 항상 종가 매매도 똑같거든요. 시가 갭이 높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시드를 줄이고 연습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도 섹터에서 놀아라.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이제 이 다음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거야 해서 신재생을 막 종가에 산다는 건 생각해보면 매매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다른 매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하는 종가 매매는 아니라는 거고, 시간의 매매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허수성 매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수세를 고지 곧대로 믿으셔서는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무시를 하시는 게 거래량을 되게 무시해요, 시간에서. 근데 시간에도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또 시간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똑같아요, 정규장이랑. 재료 있고 차트 좋고 뭐 거래량 터지면 그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엄하게 허수성 주문 많은 거에다가 매매를 하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떠셨어요? 저 재밌었는데 사실 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네. 저희 4층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선수들이 청사진님 오셨다고 해서 이 비법 좀 알아가야겠다 해서 지금 사실 제 뒤에 많은 선수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청사진님 요 근처로 진짜로 이사 오셔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같이 시의성 촬영도 좀 하고 네. 뭐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주 뵙는 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